오늘 조간신문은 이 같은 청와대의 러브콜과 관련해서 이른바 너무 북한에게 저자세 외교, 북한에게 매달리는 이른바 구걸 외교를 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친서를 보낸 날짜와 깊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공교롭게 대한민국으로 귀화하겠다라는 차필 의향서까지 썼던 북한선원 2명을 북으로 강제 추방하겠다고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통보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공교로워요. 이게 뼈아픈 거예요, 사실은. 북선원 북송 통보날 김정은 초청.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날짜 비교할 수 없었나요, 우리 청와대는? 꼭 북한 선언을 북송하겠다라고 통보하는 그 같은 날 김정은 와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야만 했나요? 지난 5일 문 대통령 김정은에게 부산 초청 친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부 설명대로라면 같은 날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그런데 말이야 우리 쪽으로 니네 선원 2명이 넘어왔어. 근데 우리 쪽에 살고 싶다는데 우리가 그냥 보낼게 라고 서면으로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후 안대까지 가려가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북한 선원 2명을 끌고 가서 판문점에서 안대 벗기고 북한에게 인계를 했다라는 거죠. 그날이 그날이다. 야당에서는 비판합니다. 우리 정부가 강제 북송 의사 타진을 나서서 하며 김정은의 참석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김희정 장관님. 네. 북한 선원 2명의 목숨이 북으로 가면 잃을 것을 뻔히 알면서 우리 정부가 이걸 대가로 김정은 와라 라고 거래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한국당이 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 한국당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날짜를 고르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이게 밝혀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청와대 참모진들도 알 수 있다면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이 날짜는 피하자라고 결정을 했어야 하죠. 사실상 인신 거래를 한 겁니까? 더군다나 돌려보내는 날짜는 그로부터 이틀 후인데 딱 날짜를 맞춰서 그 날짜에 통보를 합니다. 더군다나 소위 인신이 저쪽으로 북한으로 가야 된 당사자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심스러운 현황은 여기서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이 날짜에는 이제 북송을 통보를 했잖아요. 남북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그리고 바로 며칠 뒤에는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발의를 하는 게 생깁니다. 저희가 2008년부터 공동 제안국으로 10여 년 이상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가 이번에 빠집니다. 공동 제안국에서. 아니, 우리나라가 제안을 하고 다른 나라 보고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모자랄 즈음에 이것까지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딱 사람 돌려보내는 날 김정은 와달라고 친서 보내고 그로부터 며칠 뒤에는 유엔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의 국제적인 비판까지 받아가면서 빠지고 이런 모든 상황이 너무나 참 안타깝게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니까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전에 북한이 외교적으로 상당히 무례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다른 국제사회에 잘못한 적은 없는지를 챙겨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입니다. 왜냐하면은 한 아세안 일반 정상회의는 아세안 국가에서 열리는 데 참여를 하는 거지만 아세안 멤버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이라는 말이 붙어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거든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하게 되는 거는 특히 이 관계가 시작된 지 30주년을 기념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의제를 정하고 참석자가 누군지를 각국 대표 실무단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회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 과정은 청와대가 대변인이나 관계 수석들이 계속 브리핑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 아세안 회의에 참석하는 나라들하고는 이 문제를 상의를 했느냐라는 거를 청와대가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아세안 관계가 이렇게 30주년이 되고 특별하니 이런 기회에 북한까지 부르는 게 어떠냐라고 의제를 해서 다른 나라들도 공감을 하고 그리고 거꾸로 한 아세안 전체 이름으로 북한에 초청을 보내고 했다라면 이렇게 물밑 거래니 뭐 김정은 쇼를 기대했느니 이런 걸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야 우리나라하고 하는 우리들하고 하는 회의까지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나라고 생각하는 나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국제 다자간 회의에서의 협상의 룰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고 국제법으로 고문 협약도 어겨가고 유엔 인권 결의안까지 어겨가면서 우리나라가 이 김정은을 초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세 차례에 걸친 국제사회로부터 비판받을 수 있는 일까지 감안하고서라도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퇴짜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자, 일단 청와대 입장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조문에 대해서 11월 5일 답신을 보낸 것이다. 남북이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 데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친서는 문 대통령의 이 모친상에 김정은 위원장이 조문을 보냈는데 그에 대한 답신을 뒤늦게 보낸 거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남북 정상이 자주 만나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위원은요. 진짜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전까지는 절대 문 정부에 선물을 주지 않겠다는 북한의 뜻이다. 측은하다는 듯이 비꼬면서 김치국물 마시지 말라고 일관한 셈이다. 전직 외교부 임명의 관리는요. 북한은 계속 남북관계에 기대가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우리 정부만 희망적 사고에 매몰되어 있다가 망신을 당했다. 일단 장영 교수님, 예. 청와대 해명이 네. 문 대통령 모친상에 김정은 위원장이 조문을 보낸 거에 대한 답신이라는데 일단 1. 답신이 너무 늦었고 2. 이 청와대 해명은 북한 선언 강제 북송을 북한에 통보하는 날에 왜 하필 친서를 보내느냐라는 의혹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 충분한 해명이라기보다는 약간의 변명성의 변명이죠. 내용이 나온 건 맞아요. 누가 들어도 이거는 제가 뭐 청와대를 비하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조문에 대한 답신을 보내는데 와주면 좋겠다라고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안 되면 특사라도 보내달라는 말이 있었다라는 건 어쨌든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올 수 없다라는 답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이후에 무언가를 보냈다라는 것이고 사실상 이런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에 초청하는 글 자체를 조문에 대한 답신에 끼워서 보냈다라는 것도 어쩌면 북한에 대한 결례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정식 초청을 보내는 게 맞고 전 오히려 청와대가 정식으로 요청을 했다. 왜냐하면 이왕이면 북한이 이런 아세안 10개국 정상들하고 같이 모여서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북한에 주고 싶었다. 그게 결국 남북관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 차라리 이런 식의 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더라면 국민들 중에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북한에 뭐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면서 왜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비판하는 측도 있는가 하면 저는 한편으로는 무시를 당하든 조롱을 당하든 이거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한의 이산가족들도 있고 남북관계라는 걸 생각한다면 상대방의 거기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꾸준한 저는 재접촉 필요성은 있다고도 보거든요. 다만 방식에 있어서 왜 이렇게 꼭 나중에 비판받을 만한 결과를 내야 되느냐. 추진을 하더라도 방법적으로 혹은 지금 북한의 얘기는 그거잖아요. 앞에 정중한 척 이야기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왜 응할 수 없느냐 하면 거기 가봤자 우리가 얻을 게 뭐냐. 뭐 한국은 남한 정부는 뭐 남북 관계를 위해서 얘기를 하지만 가봤자 남북 관계에 관해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민족끼리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외세에 의존하라는 한국과는 더 이상 대화 안 하겠다라는 게 북한의 정확한 숨어있는 메시지거든요. 자신들이 보도한 그리고 언론에다가 북한이 이야기한 것도 저는 대놓고 조롱했다라고 너무 비하해서 해석하고 싶지를 않고 언론이라는 것은 대북 그러니까 자신들의 국민들에게 보이기 위한 내용일 수도 있고 대남 우리한테 보라고 보내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어쨌든, 내용이 예.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청와대 해석은 해명보다는 좀 변명 쪽에 가까웠었고 차라리 재추진을 한다면 좀 당당하게 입장을 명확하게 하면서 추진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